예,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공수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은 공수처만 나오면은 약간 공포에 쌓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데 정말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기관이다. 뭐 귀태라고 그랬나요? 예, 귀태 같은 것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은 민주당이죠. 40일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난 18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아마 세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2명으로 압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종료를 해버렸어요. 위원회를. 3번 오고 그냥 종료를 했어요. 야당 즉 2명 추천위원은 더 해서 노력을 해보자. 또 다른 사람도 더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더 검토를. 근데 그렇게 종료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7명 추천위원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 대통령한테 2명 올리는 거죠. 그래서 4명으로 압축해갖고 그 중에 2명을 하려고 그랬. 그 두 사람이 이제 5표를 얻었죠. 6표를 다섯 표를 얻어야 얻었죠. 예. 되는데 5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들이 반대했을 거라고 반대했겠죠, 뭐 당연히.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6명은 7명 중에 6명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회의체 원칙에는 안 맞죠. 왜냐하면 과반수 또는 뭐 기껏해야 3분의 2 상법에 보면 의결을 할 때 3분의 2가 참 많습니다. 그럼 7명 중에 3분의 2는 몇 명인가요? 60 하면 한 5명 정도 예. 그렇게 되네요. 과반수는 4명이고 그런 정도인데 6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라는 게 누가 보든지 법을 아는 사람은 이게 대통령의 어떤 특공대, 대통령의 뜻을 이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집행하는 집행기관, 뭐 심하게 말하면 집사죠. 집사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까 법조 기자도 62%가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수처를 왜 두려고 그러느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검찰만 있어도 검찰이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장관이나 안에서 그다음 검사 판사 안에서 그렇지 검사 다 할 수 있어요. 경찰도 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수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제한되겠지만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그거는 우리는 의도가 뻔하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몽고 대통령이 씨름 선수 출신인데 인기 무지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왜 스포츠 스타 출신들 뭐 어디 나가면 당선 막 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됐는데 그 사람이 딱 그 몽고 대통령 되고 보니까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검사 판사야.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검사 판사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몽고보다는 선진국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검사 판사를 제가 볼 때는 검사 판사가 수사 대상 가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판사 진정 고발 되게 많이 받아요. 본인은 모르고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 검찰의 그 뭐 감찰실에서 그냥 그 불문하고 그냥 왜냐하면 전부 다 재판 수사 결과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거는 이유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 나오면 전부 다 불만 가지죠.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뭐 판사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다더라. 이런 거 올린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사법권의 독립, 검찰도 준 사법권 독립 이것 때문에 거의 조사 조금 해보고 문제 없는 경우에 끝났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전부 다 판사, 검사 불러드립니다. 특히나 이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 그 성창호 부장같이. 부장판사. 그러면 당장 간단해요. 시민단체 누구 시켜가지고 이번에 어용 시민단체가 너무 최재형 많잖아요. 감사원장도 보니까 뭐 녹색 뭐 거기도 고발했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그것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단체 통해서 판사 검사 고발시켜요. 그러면 이 판사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불러. 아까 제가 윤석열 총장 감찰 당하는 자체로 얼마나 모욕적이라 그랬습니까? 판사 검사가 재판하고 수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수처 검사 책상 앞에 이렇게 무릎 쭈그려 앉아 있으면 쭈그려 앉아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그걸 판사 검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의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예? 그 사람들 그걸 또 한 번 와가지고 아예 뭐 별거 아니네요 끝 하면 좋은데 제 그렇게는 생각에는 안 되죠. 참고인 부르고 대질하고 대질. 아 당신 술 마시는 거 봤다 그러더라. 그 룸사롱 바로 옆방에서 있었다고 그러더라. 예? 불러가 자기한테 재판 받던 사람하고 대질하고 앉았으면은 그 모욕을 과연 그 판사가 견딜 수 있을까? 사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적어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재판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판사들 한두 사람만 수사를 받아도, 예. 다른 판사들이 자기 검열을 합니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언론한테 지금 뭐 조국이고 정부가 소송을 걸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조직으로부터도 상당히 눈치를 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한테 좀 비판적인 글은 자꾸 안 쓰는 거죠. 자기 검열을. 판사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 뭐 월급 잘 받고 지금은 이제 판사들이 거의 65세까지 근무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변호사가 워낙 그 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난 그래도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할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판사들이 대부분 모험생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죠. 좀 싫어도 여기서 그냥 65세까지 월급 받고 그냥 뭐 IMF 와도 월급 다 나오고 이번에 코로나 와도 월급 다 나오고 있을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 판사 검사가 계속 공수처 이 문제 때문에 늘어난다면은 이게 앞으로 정치 지형이라든가 그러면 또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수처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에 간단하게 판사 검사 비리 판검사를 혼내주는 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근간을 흔드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 기자들 62% 반대한 거는 그걸 알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검사들은 한 뭐 90% 반대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여권하고 민변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8일 날 예. 일방적으로 이제 3번 회의해가지고 압축을 못했다 해서 후보 추천위를 해체해버렸어요. 해체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회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권이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기 위한 어떤 모양과 척이 들러리 역할 뿐이 못했는데, 그 중에 제가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위원장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리고 또 변협의 이찬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하고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니 3번 하더라도 그 합의가 안 되면은 야당도 더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더 검토해보자,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우리 여 변호사님도 대한변협 변호사 협회 회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권한테 동조해버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까 공수처 때문에 흥분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6명의 찬성을 받도록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과반수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개정하겠죠. 김용민 법이 이미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뭐 정해진 수순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178석이고 하니까 뭐 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재현 그 법원 행정처장 누가 임명했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했겠죠. 대통령이 임명했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대법관은 자기를 추천해주고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조재현 그 행정처장으로서 그분도 뭐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우습지만은 굳이 따진다면 진보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리고 은혜도 또 갚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뭐 그 추천위원회 회의를 계속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지금 법원 개정을 한다 그러고 빨리 이거 마무리자.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라든 야권은 이 공수처 발족을 가능하면 늦추려고 모든 수단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회의를 계속하는 거는 그 야권의 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회의를 빨리 종결시켜버리고 더 이상 안 하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 끝날 때까지는 그 입법 뭐 이렇게 그걸 발의하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할 수 있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종결하고 빨리 입법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뭐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은 이찬희 변호사 바로 변호사 한 사람이죠. 제조 경력이었고 그 지금 우리 대한변협이 변호사가 한 2만 4천 명인가 좀 되는데 지금 젊은 변호사 대다수입니다. 로스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변협 회장도 있죠. 젊은 변호사라면 보수보다는 진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 회장 되려면은 젊은 변호사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서울지방 변호사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거의 제조 출신이 그 판사 검사 출신이 회장했거든요. 지금은 그 전부 다 바로 변호사 하면서 젊은 변호사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니까 아마 이찬희 회장도 뭐 그 성향을 따진다면 진보 쪽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번 그 종결에 그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셈은 뻔해요. 뭐 야당은 가급적 이것을 지연시켜갖고 지연작전을 펴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변협이라든가 법원 행정처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죠. 여야의 그런 정치적 갈등 이런 부분은 다 아는 거지만 어떻게든 여기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가지고 여야가 동의를 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끌어내야 할 사람인데 얼마 오히려. 전에는 대법원에서 뭐 자기들 의견으로는 공수처법 여러 문제 있다고 낸 적도 있단 있죠. 말이에요. 의견을. 그래놓고는 법원 행정지장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한두 번 회의해갖고 여권의 그런 전략에 동조하고 나선 거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두 사람만 중립을 지켰다면 예. 그 야권 의원 2명,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4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3사람 여권이라 그래도 이게 그 회의체 방식으로 과반수가 되니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5표를 얻은 사람이 2사람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근데 4표를 얻은 사람도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 중에도 4표 얻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걸 잘 조정을 하면은 여권 쪽 사람 하나, 야권 쪽 사람 하나 이렇게 그렇죠, 얼마든지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포기를 한 게 그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 의도가 워낙 드러나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권이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패스트트랙에서 그렇게 강제 처리를 할 때 얘기한 건 그거 아닙니까? 아 야당한테 거부권을 주겠다. 그 비토권을 주었다. 그래서 7명 중에 5명으로 이렇게 6명. 했기 때문에 6명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건 폭주를 할 수가 없고 공수처장은 야당이 싫어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에 괴물법도 아니고 게슈타포법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6명을 5명으로 고쳐버리고 이제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논의 기간도 지금은 그 제한이 없어요. 그걸 또 40일로 딱 제한해버리고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갖고 내주에 29일 날 법사위까지 처리하고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달 말까지 아니 그 다음 달 말까지 그 40일 작전이 출범시키겠다.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당초 약속도 지키지 않은 거 입법 독재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이제 뭐 새롭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그 공천 안 하겠다는 당헌 하루아침에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저희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패스트트랙으로 그때는 그 야당이 그 빨리 협조하도록 그 당근을 던져놓고 딱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때도 그 야당이 또 극렬히 반대하면 또 뭐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그거 하니까 일단은 통과시키게 그렇게 좀
당근을 던져주고 또다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 태도를 바꾸는 거, 이게 아무리 공수처법이 급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의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럼 맨날 거짓말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거짓말 정권이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집권당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야당이 쉽게 동의할 수가 없으면 또 동의 안 하면 또 발목 잡는다고 또 그러고. 예. 그래서 참 전국이 뭐 이제 대선 1년 한 얼마 남았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윤석열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쫓아내고 예. 정권 보위부 발족시키겠다.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한심스럽습니다, 나라가.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아야, 사실은 원래는 공수처가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여권이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그나마 괜찮은 공수처장이라도 뽑아서 어떤 공수처가 괴물 어떤 그렇죠. 기관이, 옥상옥의 그런 기관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마저도 지금 사라진 그런 사고가 아니겠습니까?